안녕하세요. 김신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견적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견적서는 두 개의 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표에는 공급자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고 아래쪽 표에는 실제 견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래쪽 합계는 공급가액을 더해서 구했고 이 합계를 한글과 숫자로 표시하도록 셀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견적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견적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공급자 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H4셀부터 H8까지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공급자 글자 사이는 한 칸씩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자는 새로 쓰기 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에 방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새로 쓰기 선택합니다. I4와 J4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등록번호, 그리고 K4부터 P4까지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줄 내려가서 I5부터 J5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상호, 글자 사이는 두 칸 띄우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K5와 L5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M과 N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대표자. O와 P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한 줄 내려가서 I6과 J6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사업장 소재지. 여기는 한 셀 안에서 줄바꿈을 했습니다. 사업장 그리고 Alt 엔터 합니다. 소재지. 그냥 엔터를 치면 밑에 셀로 내려가죠. 한 셀 안에서 줄을 바꿀 때는 Alt 엔터 하시면 됩니다. K6부터 P6까지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I7과 J7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업태. 두 칸 띄웁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K와 L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M과 N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업종 글자 사이는 두 칸 띄웁니다. 다시 옆으로 가서 O7과 P7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I8과 J8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전화번호. 다시 옆으로 가서 K와 L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M과 N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팩스번호. O와 P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표에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H4부터 P8까지 범위 지정하고 테두리로 가서 모든 테두리. 다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른 셀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림은 삭제하겠습니다. A열의 너비를 줄이고 G열도 열 너비를 줄여주겠습니다. B4셀 선택하고 일자, 글자 사이는 두 칸 띄웁니다. 콜론, 옆으로 가서 C4부터 F4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날짜는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입력하고 나중에 셀 서식에서 년월일 한글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B5부터 F5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는 상대방 회사 이름을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글꼴을 크게 하고 굵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16 그리고 굵게 합니다. B6셀 선택하고 견적명. C6부터 F6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견적명도 글자 크기를 크게 하겠습니다. 16 그리고 굵게 합니다. B8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구행의 행높이는 줄이겠습니다. B10부터 D10까지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계 금액 Alt 엔터 가로 안에 부가세 별도 가로 닫고 옆으로 가서 E10부터 J10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에는 합계 금액을 한글로 나타내겠습니다. K10부터 P10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는 합계 금액을 숫자로 나타내겠습니다.
B11부터 D1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품목 E11과 F1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규격 G와 H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단위 I와 J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수량 K와 L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단가 M과 N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공급가액 O와 P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비고 셀 범위를 설정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키보드의 Shift 키와 방향 키를 이용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품목부터 비고 범위 설정하고 홈 탭에 서식 복사 클릭합니다. 이 서식 복사는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서식만 복사를 해줍니다. B12부터 P26까지 드래그합니다. 셀 병합했던 게 복사되었습니다. B27부터 H27까지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계 옆으로 가서 I27과 J27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K와 L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M과 N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O와 P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마지막 행입니다. B28부터 P28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특기사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기 때문에 글자가 가운데에 가 있습니다. 이걸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컨트롤과 숫자 1 눌러서 셀 서식창이 뜨면 두 번째 있는 맞춤 탭 클릭합니다. 가로 가운데 되어 있는데 화살표 클릭해서 왼쪽 그리고 들여쓰기는 1 확인합니다. 28행의 높이를 늘려줍니다. 이제 표의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합계 금액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기사항 선택합니다. 처음 클릭한 지점과 마지막 클릭한 지점 사이에 있는 모든 셀들을 다 선택했습니다. 테두리로 가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특기사항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줍니다. 다른 셀 선택해서 테두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10행의 합계 금액은 두 줄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10행의 행 높이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행부터 27행까지 행머리글 선택해서 경계선에 마우스 가져가서 행 높이를 늘려줍니다.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C와 D의 열머리글을 드래그해서 경계선에 마우스 가져가서 열 너비를 줄입니다. 일자와 견적명에 글자가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B열은 빼고 C와 D만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H열의 너비를 줄이겠습니다. I와 J도 머리글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줄여주고 K와 L도 머리글 드래그해서 너비를 줄여주고 M과 N도 마찬가지입니다. O와 P열도 열머리글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줄여줍니다. 이제 이 공급자 표의 행 높이도 늘려주겠습니다. 4행부터 8행까지 행머리글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1행의 높이를 조금 줄이고 2행은 높이를 늘리겠습니다. B2부터 P2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견적서 글자 사이는 7칸씩 띄우겠습니다. 견적서 글자의 크기는 28 정도 주고 역시 굵게 합니다. 이제 날짜를 년, 월, 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선택하고 컨트롤 1 첫 번째 있는 표시 형식 선택합니다. 범주에서 날짜 선택하고 오른쪽 형식에서 년, 월, 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2020년 6월 15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날짜도 글자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굵게. 이제 공급가액을 구하겠습니다. M12 선택하고 이꼴 앞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채우기 핸들 위에 마우스 가져가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합계 구하겠습니다. M27 선택하고 홈 탭에 자동 합계, 범위 맞는지 확인하고 엔터합니다. 수량과 단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량 2000개, 단가는 100원, 엔터. 수량과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지금 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량이 공백일 경우에는 여기 공급가액도 공백으로 나타나도록 바꾸겠습니다. M12 선택하고 이꼴 if 가로 열고 수량 셀이 이꼴 공백이면 큰 따옴표 열고 닫으면 됩니다. 콤마, 여기 이 칸도 공백이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다시 콤마, 그리고 공백이 아닐 경우에는 수량 곱하기 단가, 가로 닫아주고 엔터. 다시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합니다. 0이 사라졌습니다. 이 수량부터 단가, 공급가액, 그리고 합계는 세 자리마다 콤마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R12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합계금액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천 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합계 금액을 여기에는 한글로, 여기는 숫자로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20 선택하고 이꼴 합계 금액이 들어있는 M27 클릭하고 엔터. 다시 K10 선택하고 이꼴, 이번에는 바로 앞에 있는 셀 클릭합니다. 엔터. 20 선택하고 컨트롤 1, 표시 형식 탭에서 아래쪽에 기타, 그리고 형식은 제일 밑에 있는 숫자 한글 선택합니다. 보기에서 20만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합니다. 숫자를 한글로 나타내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형식 제일 마지막에 마우스 클릭하고 큰 따옴표 안에 원정, 큰 따옴표 닫아주고,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제일 앞에 클릭해서 큰 따옴표 안에 일금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아주고 확인합니다. K10 선택하고 컨트롤 1, 제일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오른쪽 형식에서 샵, 샵샵 제로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로 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샵, 샵샵 제로 선택하고 마우스를 제일 앞에 클릭해서 가로 열고 원표시 넣고 다시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가로 닫아줍니다. 확인. 10행의 한글로 된 합계 금액과 숫자로 된 합계 금액이 각각의 셀에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항목의 값처럼 보입니다. 한글로 된 금액은 오른쪽 정렬하고 숫자는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왼쪽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컨트롤과 숫자 1 눌러서 셀 서식창이 뜨면 테두리 탭에서 선 스타일은 없음으로 선택하고 왼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컨트롤과 알파벳 P를 눌러서 미리 보기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2페이지 중에서 현재 1페이지입니다.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 볼까요? 공급가액과 비고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견적서로 돌아가서 열의 너비를 좀 줄이겠습니다. E와 F 열머리끌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좀 줄여줍니다. 비고도 좀 줄이겠습니다. O와 P 드래그해서 조금 줄여줍니다. 다시 컨트롤 P 해볼까요? 공급가액과 비고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시 견적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기 메뉴 중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해 봅니다. 이 파란색 점선이 페이지 경계입니다.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2페이지가 됩니다. 이 파란색 경계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기본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쇄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P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A4 용지 한 장 안에
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로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듭니다. 행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견적서로 돌아가서 8줄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16부터 22까지 행머리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삽입 선택합니다. 컨트롤 P에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용지에 알맞게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견적서로 돌아가서 새로 삽입한 행을 병합하겠습니다. B15부터 P15까지 선택하고 홈 탭에 서식 복사 그리고 삽입한 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만들었습니다. 견적서의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의 열의 개수와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